이번 영상에서는 표현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언어라 함은 MVC 패턴에 따라 뷰 역할을 수행하는 JSP 문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즉, 뷰 역할을 담당하는 JSP 문서에서 복잡한 액션 태그의 사용이나 자바 문법으로 작성되어진 표현들을 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처음 JSTL이라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소개되었을 때 나왔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언어인 SPL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언어입니다. 코드가 복잡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고 JSP를 일종의 템플릿 코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면, JSP에서 우리가 testBin이라는 클래스 객체, test라는 객체를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통해서 얻어내고, 해당하는 객체에 대해 getNam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혹은 get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통해 테스트라는 객체의 이름 속성 값을 가져와서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표현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저 다음과 같이 $사인 중괄호 열고 test.name이라는 표현으로 간략화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액션 태그이니 또 자바 소스 코드를 조작하는 일 없이 그저 테스트라는 객체의 name이라는 필드 값을 이 자리에다 출력해라 라는 처리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표현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살펴보면, 표현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현재 페이지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미리 확보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페이지 객체이던 리퀘스트 객체이던 어플리케이션 객체이던 세션 객체이던 내장 객체 중 어느 하나에 내가 표현 언어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표현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인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중괄호 안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식을 기술하게 되어지는데, 표현식은 단순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객체에 포함되어진 멤버 변수의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혹은 숫자나 문자열 혹은 불린 데이터와 같은 상수들을 가지고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결과값을 갖는 간단한 연산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전제했듯이 표현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장 객체 중 어느 하나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가 확보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표현 언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를 따로 선언하는 일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적절한 내장 객체를 통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가 전달되어졌다라는 가정이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선 예에서 보면 이렇게 빈즈 액션 태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객체를 얻어오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 해당하는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었으나, 표현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다짜고짜 테스트라는 객체를 접근을 하는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객체에 속해 있는 특정 멤버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는 $사인 중괄호 하고선 객체 이름 점 멤버 이름의 형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객체 이름 점 네모 첨자 연산을 사용을 해서 어떤 멤버에 접근하겠다라는 형태로 멤버 이름을 문자로 전달해 주는 방법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방법 모두 다 멤버라는 객체에 대해서 getID라는 getter를 통해 id라는 속성의 값을 얻어오는 행위와 동일한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멤버라는 객체 이름은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내장 객체 중 어느 하나의 속성으로 저장되어져서 제공되어진다라는 가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row라는 컬렉션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컬렉션 객체의 인덱스 번째 요소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배열 첨자 연산처럼 네모가로 0이라고 하면
0번 요소의 값을 얻어와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몇몇 내장 객체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다른 객체에 접근할 수도 있는데, 표현 언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장 객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JSP에서 사용하는 내장 객체와 이름이 살짝 다른 점들을 유의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현재 페이지 범위에 속성된 값에 접근할 수 있는 내장 객체로 페이지 스코프라는 것이 있고, 리퀘스트 범위에 포함되어진 속성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로 리퀘스트 스코프, 또 세션 범위에 포함된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범위에 포함된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는 객체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다른 문서로부터 전달되어진 파라미터 값들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param이라는 내장 객체가 사용되어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aram.xxx라고 한다면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그 xxx라는 파라미터 값을 얻어온 값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표현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장 객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표현 언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연산자들로는 기본적으로 산술 연산자들로서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이라는 연산자들이 있고, 나누기 연산자는 div라는 키워드로도 제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가감승제라는 사칙 연산자 사용을 하면 되겠죠. 더불어서 나머지 연산자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누기다, 나머지다 라는 문자일로 기술되어진 추가의 연산자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비교 연산자로 역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같다, 같지 않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등등의 연산자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것 외로 문자일로 되어진 equal, not equal, less than, greater than 등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역시 비교 연산들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막 연산자로 물음표 콜론이라는 연산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로는 역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리곱, 논리합, 논리부정이라는 연산자 외로 and, or, not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도 논리 연산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표현 언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서 우리 교재 430쪽에 가보면 간단한 기본 실습 예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제는 상품 목록을 보여주고 상품을 선택하면 선택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인데, JSP 문서 내에서 useBeans 액션 태그와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구조로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3개의 소스 코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먼저 product.java라는 소스 코드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빈즈 클래스가 될 것이고, productlist.jsp라는 문서가 빈즈 액션 태그를 통해서 이 프로덕트 클래스를 세션 범위에 저장하는 일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추후 뒤에 나오는 productcell.jsp에서 이 세션 범위에 저장되어진 프로덕트 클래스 객체에 접근을 하도록 할 것이고, 프로덕트 리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품 목록을 출력을 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그 선택된 항목을 productcell.jsp로 전달해 주도록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productcell에서는 표현 언어를 통해서 선택 항목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해 주는 일을 수행을 해 볼 것인데, 이때 표현 언어를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에요.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10장에 대한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챕터 10이라는 폴더를 만들 때 이 10장에서는 표현 언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커스텀 태그에 대한 얘기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언어라는 의미로 EL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둡시다. 자, 더불어서 자바 소스 코드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기를 jspbook.chapter 10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이 패키지 안에다가 교재 431쪽에 있는 product.java라는 소스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자, product.java라는 클래스는 하나의 product list라는 배열을 가지고 있고 이 배열에 아이템 1, 2, 3, 4, 5라는 항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멤버 변수 영역에 num1, num2라는 어떤 정수 상수 값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외부에서 이 상품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etProductLis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상품 목록에 대한 배열을 반환해 줄 수도 있고 또 num1, 2라는 값들을 반환받기 위해서 get터로서 getnum1, getnum2라는 메서드도 갖고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사실 상품 목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오브젝트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제에서는 그저 표현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예를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되어진 예를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product.jsp라는 JSP 문서에 가보면 현재 폼 태그를 통해 가지고서 상품 목록들을 출력하는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통해서 현재 세션 영역에서 product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product를 얻어내고 그 product 객체에 대해 getProductList라는 메서드를 반복적으로 호출을 해서 현재 select 태그 내에 포함되어질 각각의 항목들을 반복적으로 구성을 해낸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프로덕트 클래스에서 getProductList라는 메서드가 아이템 1, 2, 3, 4, 5라는 문자열들의 배열을 반환해주는 함수이니까 현재 결과적으로 이 select 박스에서는 아이템 1, 2, 3, 4, 5라는 항목들이 리스팅 되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프로덕트 객체는 세션 영역에 저장이 되어질 것이고 선택이라는 서브밋 버튼을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선택되어진 항목은 포스트 방식으로 productcell.jsp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현재 productcell.jsp는 호출이 되었을 때 파라메타, 즉 request 객체로부터 cell이라는 값, 현재 보면 여기서 선택한 항목이 cell이라는 이름으로 선택된 항목의 값을 전달해서 request 객체를 통해 product cell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리퀘스트 객체로 전달받은 선택된 항목의 값을 단순하게 출력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프로덕트라는 객체는 현재 세션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션 영역에 저장되어져 있는 프로덕트라는 객체의 num1, num2라는 속성의 값들을 덧셈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다소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고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나 세션 객체로부터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인 것이죠. 이 구문은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접근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구문은 역시 세션 객체를 통해 가지고서 num1, num2라는 값들을 얻어와서 처리하는 그런 자바 프로그래밍 코드가 필요할 것이나 표현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객체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객체의 멤버에 접근하는 과정들을 대폭 단순화시켜서 그저 준비되어진 어떤 객체로부터 무슨 멤버에 접근할 것이다 라는 표현만 써주게 되면 이 처리를 하기 위한 구문이 내부적으로 변환되어져서 처리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은 프로그래머다 할지라도 간단하게 필요한 객체로부터 값을 얻어다가 출력하거나 혹은 단순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